시작할게요. 네. 저는 이번에 자바스크립트 비동기 동작 원리를 가져왔는데 주제를 고를 때부터 좀 고민이 많았어요. 약간 할 게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추천받았던 주제 중에 하은스가 그 비동기 통신 어떻게 하는 건지 에이적스만 해 봤는데 뭐 요즘 보니까 저는 패치를 쓰고 있고 뭐 엑시오스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 차이점이 뭐냐?"라는 질문도 해 줬고, 그리고 혜준 언니가 지금 자리에 없지만 언니가 "프런트랑 백이랑 통신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가볍게 코드 예시를 쪼끔 들고 오긴 했는데 일단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동작 원리부터 설명을 할 건데, 어 일단은 동기, 비동기부터 먼저 개념을 잡고 갈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들 아시니까 동기는 직렬적으로 태스크를 수행하는 방식, 그러니까 요청 보낸 후에 응답을 받아야지만 다음 동작이 이루어지고, 첫 번째 태스크가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뒤에 있는 다른 태스크들은 그 동작 시간 동안만큼의 대기 시간이 발생을 해서 사실 CPU가 느려지는 건 아니지만 시스템 전체적으로 효율이 저하될 수 있는 방식이 동기 방식이다. 그리고 비동기는 병렬적으로 태스크를 수행을 해 가지고 요청을 보냈을 때 응답이 오든 말든 상관없이 다음 태스크를 바로바로 동작시키는 방식이고요. 얘는 비동기 요청을 할 때 콜백 함수를 알려줘 가지고 태스크 끝났을 때 그 콜백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서 요렇게 한 번에 4 개까지도 지금 통신을 태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동기와 비동기는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생각을 했을 때 '비동기 처리는 왜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 봤는데, 그냥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그냥 UX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일단은 오래 걸리는 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LCP라고 해 가지고, 혹시 LCP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봐요. LCP가 그 라지스트, 그러니까 제일 큰 컨텐트 풀인가? 뭐 아무튼 가장 그 용량이 큰 렌더링까지 제일 오래 걸리는, 결국엔 그 마지막에 오는 거죠. 그게 용량이 제일 크니까 통신을 했을 때 홈페이지를 만드는 요소들 중에 가장 오래 걸리는 그 콘텐츠가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점으로 잡아 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홈페이지가 전체가 다 만들어지는 시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LCP가 빠르면 빠를수록 홈페이지가 빨리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르게 완전한 홈페이지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LCP라는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웹서 웹 서비스를 판단을 할 때 '어 이거 LCP 빠르네. 좋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들어서는 'LCP가 정말 중요하다.' 요게 어느 정도로 큰 차이가 있냐면, LCP가 제가 알기로 2.5 초까지는 사용자가 계속 화면을 보고 있대요. 근데 3초 넘어가고 4 초부터는 거의 70% 유저가 다 빠져나간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홈페이지를 봤을 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요즘 워낙에 인터넷이 빠르니까. 4초 동안 홈페이지 하나 안 보여주는 홈페이지에서 '뭐 제대로 돌아가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넘기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UX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왔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비동기 처리도 중요하게 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 언어기 때문에 사실 동기 처리밖에 하지 못하는 언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비동기를 써 봤잖아요. 그래서 요 싱글 스레드 언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콜 스택이 하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빌드업을 쌓아 둔 게 있어요.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 콜 스택에다가 실행 컨텍스트가 쌓이고 요게 하나씩 실행이 되고 여기에 원시 타입 저장되고 힙에는 참조 타입 변수가 저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거기서 말하는 그 콜 스택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의 작업만 할 수 있는 언어이고, 그리고
네트워크나 그 뭐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파일을 읽어오는 등의 이런 대용량의 패칭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 그래서 요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동기 처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데 느려지게 만드는 요소들이니까 요걸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동기 처리가 필요하고, 이 비동기 처리를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하는가가 또 요즘에 중요하다. 그래서 이 비동기 처리를 도와주는 도구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자바스크립트의 런타임 환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을 보면은, 런타임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실행 환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브라우저가 될 수도 있고 노드.js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웹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브라우저를 런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JS 엔진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코드를 읽어오는 건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힙과 콜스택이 있다. 그래서 이 콜스택 덕분에 함수가 실행 순서가 보장이 된다. 먼저 들어온 것들은 나중에 실행이 되고 후입 늦게 들어온 것부터 먼저 선출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콜스택에 이렇게 코드들이 막 쌓이잖아요. 그러다가 비동기 코드를 만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에이작스 코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비동기 코드를 만났을 때 이 웹 API라는 걸 사용을 해 가지고 그 비동기 코드가 백그라운드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 웹 API가 뭐냐 하면 브라우저 런타임이 제공하는 도구 같은 거예요. 비동기 처리를 가능하게 해 주는 도구. 그래서 원래 JS는 싱글 스레드 기반이어 가지고 비동기를 처리할 수 없는 언어였는데, 이 브라우저 런타임을 제공하는 도구 덕분에 비동기 처리를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웹 환경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을 하고 대표적으로 몇 가지 찾아보면 이벤트 등록하는 애드 이벤트 리스너 이런 것도 웹 API 중에 하나고, 타이머처럼 일정 시간 후에 실행하는 것도 웹 API 중에 하나고, 패치가 제가 그 하원서에서 계속 그 패치가 뭐냐고 그랬었는데, 그 패치도 요 웹 API 중에 하나고, 오. 음. 요 에이작스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XML, HTTP 리퀘스트 같은 것도 웹 API 중에 하나다. 그리고 어 제가 노크 프로젝트 할 때 알림 설정 받는 걸 또 했잖아요. 거기서 쓰는 이런 객체도 웹 API가 제공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콜스택이 코드를 이렇게 막 실행을 하다가 비동기 처리를 만나면 이 웹 API를 사용해 가지고 비동기 코드만 쏙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콜스택에는 비동기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동기 처리 코드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웹 API로 등록된 비동기 코드들은 이 비동기 작업을 백그라운드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에서 처리 완료 후에는 여기 콜백 큐라는 데에 콜백 함수들이 쌓여요, 순서대로. 처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쌓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브라우저 런타임은, 브라우저 자체는 그 스레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사실 풀스택이 하나여 가지고 동기 처리밖에 못하는 건데, 어떤 거는 막 셋 타임아웃을 하면서 동시에 패치도 하고 있고 뭐 동시에 이벤트도 등록을 하고 있고, 이런 게 가능한 거는 이 브라우저 런타임이 스레드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멀티 스레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의 비동기를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콜백 큐에 쌓인다까지는 이해가 다 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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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콜백 큐에서 비동기 작업이 끝나고 실행되어야 할 콜백 함수가 대기하는 공간, 이 대기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쌓인 거, 그 비동기 처리가 끝나고 제일 먼저 쌓인 거 먼저, 제일 먼저 실행이 되는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콜백 큐에 쌓여 있는 얘네들을, 콜백 함수들을 이벤트 루프라고 하는 애가
콜스택이 비었나를 확인을 하면서 얘네를 실행시킬 타이밍을 계속 보면서 실행을 시켜줘요. 그래서 콜백 큐랑 이벤트 루프는 얘가 약간 대기줄, 얘는 관리자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콜백 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걸 처음 알았는데 태스크 큐라고 하는 게 있고 마이크로 태스크 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를 묶어서 콜백 큐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콜백 큐는 태스크 큐를 의미를 하고, 여기에는 이제 set 타임아웃 같은 그런 일반적인 콜백들을 대기하는 공간인가 하면은 마이크로 태스크 큐가 우선순위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프로미스라든지 어싱크 어웨이 같은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비동기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그 키워드들이 들어가는 그 콜백들은 이곳에서 대기를 한대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지금 쌓여 있으면은 콜스택이 비었을 때 마이크로 태스크 큐부터 하나씩 다 비워주는 거예요. 얘 넣고 빠지고, 얘 넣고 빠지고, 두 개 다 빠졌네? 그럼 마이크로 태스크 큐 비었다. 태스크 큐 넣어도 되겠다 하면 그다음부터 태스크 큐가 하나씩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애니메이션 프레임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긴 하는데, 브라우저 애니메이션 작업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는 큐라고 하는데, 애니메이션 작업, 그거는 그 리페인트 직전에 작업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얘네도 그 메소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콜백에다가 등록을 시키고, 여기에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화면이 그 리렌더링 될 때, 리페인트 직전에 요 콜백 함수에 있는 작업들을 다 처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오래 걸리고 프레임을 좀 잡아먹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큐를 갖고 있어 가지고 애니메이션 동작을 할 때 좀 품질이라든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요 태스크 큐, 마이크로 태스크 큐,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해 가지고 예시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블록이라고 보고, 콘솔점 로그로 해 가지고 로그를 하나씩 찍어 볼게요. 그럼 시작이라고 했던 그 동기 코드가 먼저 실행이 될 거고, set 타임아웃은 여기 콜스택이 쌓이는 순간 비동기 코드이기 때문에 웹 API로 등록이 되겠죠. set 타임아웃은. 그러면 set 타임아웃은 일반적인 콜백 큐잖아요. 그래서 태스크 큐에다가 등록이 될 거고, 요 콘솔점 로그 set 타임아웃은. 그리고 프로미스는 우선순위가 높은 콜백 큐이기 때문에 웹 API로 통해 가지고 여기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다가 대기를 하고 있을 거고,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사용을 해 가지고 요걸 사용을 해서 객체 등록을 한 요거는 콘솔.로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기 코드인 끝 요게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비웠다. 콜스택이 비워진 시점에 프라미스부터, 얘는 마이크로 태스크니까 그래서 얘부터 프라미스 먼저 찍히고, 그 다음에 셋 타임아웃 찍히고, 리렌더링이 끝나기 직전에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콘솔이 하나씩 찍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콜스택이 비워지고 나서 이제 콜백 큐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이 실행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 콜스택에 무한정으로 계속 다른 요청이 들어가면 아예 저런 비동기 처리를 못하는 건가요? 그 뭐 찰나의 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콜스택이 다 지워져야지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아, 콜스택이 다 비워져야 돼요. 그 아, 콜스택에는 하나 있을 수 있는 게 저녁 컨텍스트 하나. 음, 걔는 무시할 수 있는데 콜스택이 비워져야지만 이벤트 루프가 이제부터 들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비동기를 지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요렇게 콜스택이 비어 있느냐를 계속 확인하면서 이벤트 루프가 하나씩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비동기라고 보긴 어렵대요. 약간 사람 동기적으로. 음. 눈속임하는.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비동기처럼 동기 코드를 실행해 주고 있는 거지. 오, 그래서
하나 헷갈릴 만한 개념을 하나 가져왔는데 "비동기가 에이작스냐?"라는 의문이 계속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동기 통신을 말할 때 에이작스가 항상 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같은 음. 의미이냐?"라고 하면 "아니다." 그래서 비동기 통신은 지금까지 말했던 요청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통신 방식이 비동기 통신이다라고 하면은 에이작스는 기술이에요. 얘는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지 않고 실제로 바뀌는 그 갱신된 부분만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기술이 에이작스다. 그때 비동기 통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에이작스는 비동기 통신을 사용한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비동기 통신이다 하면은 너무 당연하게 에이작스를 쓰고 있으니까 그게 '에이작스가 비동기다. 비동기 통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요게 자바스크립트로 XML 데이터를 주고받아 가지고 에이작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이슨을 많이 쓰죠. 그래서 초기에는 XML을 썼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에이작스 동작 방식은 다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넘어갈까요? 네. 알 것 같아. 그냥 한 번은 써 봤으니까 다들. 다 알겠지. 그래서 요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도 바뀔 수 있죠. 여기에 이름만 바뀌는 거잖아요. jQuery다, 뭐 fetch다 이런 식으로 그 객체를 생성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하고 제이슨 데이터 받아서 일부분만 다시 로딩을 하는 게 에이작스 동작 방식이고 에이작스를 이것도 제가 이번에 처음 한 건데 에이작스가 일대기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초기에는 요 XML HTTP 리퀘스트 요게 어디 나왔냐면 아까 여기 API에서 나왔어요. 네트워크 API 요 웹 API가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 요거를 써 가지고 에이작스를 했대요. 그래서 음. 요렇게 객체를 먼저 선언을 해 주고 요 객체에다가 "나 get 메서드 쓸 거고 이 URL로 데이터 쏠 거다. 패치 요청 남길" "통신 요청할 거다." 하고 세팅을 해 두는 거예요. 그러고 그 세팅된 객체에다가 통신 완료된 후에 이벤트 함수처럼 이렇게 스테이터스가 200일 때는 그 리스폰스 텍스트를 "콘솔로 찍어 줘." 하는 그 코드를 추가를 해 주고 그 객체에다가 그리고 그 객체에다가 에러 처리를 해서 또 펑션으로 연결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요 객체를 실행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되게 길고 번거롭잖아요. 이게 이벤트 기반이어 가지고 그래서 가독성도 안 좋고 유지보수도 안 됐고 이래서 요거는 딱 처음에 에이작스 개념 처음 나왔을 때 사용됐던 객체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 jQuery가 요거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jQuery가 이제 2007 년부터 2015 년이 전성기래요. 우리 코드 언제 배웠지? 이미 한물 갔을 때 배운 거야 jQuery를. 헐. 그래서 jQuery 기억 날려나 모르겠다. 요 달러 표시가 jQuery 그 자체다라고 봤고 요거를 이제 jQuery를 우리 그때 CDN이나 라이브러리 다운받아 가지고 모듈로 쓰잖아요. 요게 jQuery 전역 객체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ajax라고 하는 펑션이었던 거죠. 음. 펑션을 가지고 거기다 URL이랑 메서드 뭐 석세스 에러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객체 안에다가 모든 걸 다 해 놓고 특징은 요렇게 실제 그러니까 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그 돔에다가 뭐랄까 엘리멘트에다가 텍스트 바꿔 줘. 헬로 jQuery라고 바꿔 줘 해서 실제 돔을 직접 조작을 했어요 이때는. 근데 음. jQuery 우리 개발을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요게 왜 레거시졌을까 하면 요거 때문이 진짜 커요. 실제 돔을 직접 조작한다는 거. 왜냐면 이 우리 프론트는 리액트가 꽉 잡았죠? 그래서 그죠. 컴포넌트 기반의 프레임워크가 등장을 하면서 얘네는 가상 돔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 돔을 건드리지 않아. 그래서 가상 돔을 가지고 변경된 내용만 실제 돔에다가 바꿔 갈아치기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개발을 하는데 jQuery랑 같이 쓰게 되면은 jQuery 자체에서도 실제 돔을
조작할 수 있고 리액트는 가상돔을 사용해 가지고 실제 돔은 조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쓰면 충돌이 나는 거지. 그래서 리액트라든지 뷰, 앵귤러 같은 이런 컴포넌트 기반 프레임워크 등장하면서 얘네가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얘네가 주류로 가니까. 그리고 이런 jQuery AJAX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ES6 이후에 자바스크립트가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런 jQuery 없이도 충분히 깔끔하게 쓸 수 있는데 jQuery 써야 돼? 왜냐 얘네는 CDN 쓰잖아. 스크립트 로딩 해 가지고 가져오는데 요즘의 모듈 시스템하고는 너무 부적합해가 요즘의 모듈 시스템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결이다 해서 요게 레거시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때 전성기는 2015 년까지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등장한 게 패치예요. 패치도 아까 그 웹 API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네. 얘는 프로미스 기반을 해 가지고 표준화된 채심 방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코드가 확 줍니다. 그냥 패치하고 URL 코드 넣고 여기 사실 이렇게 하고 여기 옵션으로 뭐 저거 뭐야 메소드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데이터는 근데 어떻게 보내요, 쟤? 그것도 여기 옵션에다가 아. 보내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get 메소드가 기본 설정이어 가지고 안 써도 그냥 이렇게 보내져요. 음. 그래서 요렇게 점 된 해 가지고 레스를 받고 리스폰스를 받아 가지고 그걸 제이슨으로 바꾼 다음에 그 데이터를 콘솔로 찍으면 그 실제 실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캐치를 써 가지고 요청 실패 요런 실패에 대한 에러에 대한 핸들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 에러 처리할 때 좀 직접 해야 되고 제이슨으로 직접 파싱을 해야 된다는 점 빼고는 되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패치라는 개념이 생겼고 근데 이 패치도 귀찮아라고 해서 나온 게 이 엑시오스입니다. 얘도 라이브러리예요. axios.get하고 get 요런 식으로 얘는 .get 요렇게 해 갖고 그 메소드라고 하죠. 메소드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URL을 쓰고 얘는 좋은 게 .then 하고 리스폰스로 받는 게 바로 데이터로 받을 수 있어요. 얘는 제이슨으로 바꿔야지만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얘는 그냥 바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요청도 딱히 어렵지 않고 심지어 얘는 그 요청이나 응답할 때 인터셉트를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뭐 저희 노크 프로젝트 할 때도 로그인 토큰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로그인을 할 때 요 요청 헤더에다가 토큰을 넣어 줘야 돼 가지고 그 토큰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도 계속 해 줘야 되고 막 이래 갖고 결국에 따로 API를 거의 제작하다시피 해 가지고 만들어서 썼는데 요 엑시오스를 썼으면 되게 간편하게 쓸 수 있었다. 근데 넥스트JS랑 엑시오스 호환성이 안 좋아 가지고 쓰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요 엑시오스는 그런 장점이 있다. 대신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라이브러리성이 좀 크다. 요렇게 음. 보시면 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예요. 어. 오. 오늘은 좀 신기하다. 간단하죠? 네. 네. 여기 볼까요? 큐? 콜백 큐 여기요? 얘는 인제 마이크로 태스크 큐. 왜냐면은 저게 프로미스 기반이거든요. 통 그쵸, 그쵸. 에이작스가 프로미스 기반이라기보다는 이 이거라든지 예. 요런 것들. 요 함수들이 다 프로미스 기반인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then, .catch 이런 식으로 받고 얘도 그렇게 받고 있죠. 프로미스 기반이어 가지고 똑같이 우선순위가 높은 그 콜 스택에 쌓입니다. 마이크로 태스크 큐.
그쵸. 가이드? 가이드. 아 뭐가 있을까? 가이드 내가 어디다 있을까? 프라미스를 설명을 해 드리면 될까? 이거는 프라미스보다 어싱크 어웨이를 혹시 써 보셨을까요? 오늘은 그게 없어 가지고 자료가 없어 가지고 없는데 어 뭐랄까 어싱크 어웨이이 프라미스 때문에 생긴 개념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뭐 홈이다. 근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홈 데이터에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게 일정이 있어야 되고 뭐 휴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등등등등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엑시오스로 요청을 날리는 게 이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걔네 언제 다 오고 그러면은 걔네 다 왔을 때 화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부터 도착해 가지고 얘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코드가 실행되면 그 다른 거 코드가 없어 가지고 '코드 실행되면 오류 나면 어떡하지?'라는 게 생기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비동기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생긴 건데 그래서 패치를 보낼 때 어떤 식으로 보내냐면 음 뭐 줄까? 데이터 이런 식으로 받을게요. 그러면 fetch라고 했을 때 데이터 이렇게 하고 점 then 하고 똑같이 했어요. 요거를 데이터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다가 await 어싱크라고 하나? 어싱크라고 하나? 요런 식으로 하고 await 이렇게 해 줘요. 그러면 요 배치가 비동기 통신임을 아는 거예요. 어싱크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요거 이해되셨나?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네. 이렇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오랜만에 코드 써 가지고 어 요렇게 하고 패치하고 그러면 요 패치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올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요, 데이터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래서 비동기 코드를 동기 코드처럼 컨트롤을 하는 거죠, 어싱크 어웨이트를 써 가지고. 어. 그러면 요때 데이터가 있을 동안 밑에 뭐 리액트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if하고 데이터가 있을 때만 밑에 그려 줘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기 진짜 요거 강 응. 응. 이렇게 하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요즘에는 많이 생긴 게 로딩 중 있잖아요. 그 로딩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로 관리를 하거든요. 요렇게 해 가지고 "요게 true다." 처음에 true겠죠? 그럼 is loading 해 놓고 is loading이 true면서 데이터가 느릴 때는 뭐 이런 거 로딩 중 아. 이런 걸 보여주다가 그 안에서 또 분기를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써요. 예. 그렇게 리액트를 써요. 음. 어. 맞아요. 지금 코드를 보여 드리는 게 참 네 맞아요. 그래서 얘 안 보이려나? 저거는 그럼 두 개 반드시 같이 써야 되는 문법인 거죠? 어싱크 어웨이트. 맞아요. 그건 하나. 음. 그리고
코드 보이시죠? 네. 네. 뭐가 있을까? 마이 페이지? 요런 식으로 함수에다가 어싱크 해 놓고 어웨이트 해 놓고 그 리스폰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 리스폰스 스테이터스가 401이야? 그러면 이제 에러를 발생시키고 리스폰스가 오케이야? 뭐 이런 분기 처리가 다 필요해요. 어. 그리고 그 가져온 데이터도 제이슨으로 또 바꿔 줘야 되고 이게 패치의 단점. 근데 저는 패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거는 넥스트여 가지고 엑시오스랑 호환이 안 좋대요. 그래서 못 썼고 우린 리액트 하니까 리액트 할 때는 엑시오스 쓰면은 좀 편하게 쓰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음. 그쵸, 그쵸. 그것도 맞아요. 저게 좀 꼼꼼하게 하면 또 그럴 수 있기는 한데 그래서 패치랑 엑시오스랑 장단점이 확실해 가지고 그건 좀 고려를 해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엑시오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얘는 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아까 뭐라 그랬지? 인터셉터. 인터셉터가 없어 가지고 제가 아까 코드를 따로 API를 만드는 수준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던 게 토큰 넣는 것 때문에 이렇게 따로 API 리퀘스트라는 걸 따로 만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헤더에 어세스 토큰이 들어가야 돼 가지고 그 헤더 객체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통신에 이게 들어갈 수 있게. 그 대신에 여기서 패치를 여기서 하고 아까 화면에서는 저 API를 가져다가 콜을 하는 거죠. 어딨어? 없어졌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긴가? 이거? 여기 API 리퀘스트. 음음. 커스텀 훅을 잘 짜면은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커스텀 훅이 아니라 그냥 API를 따로 만들어서 써 가지고 아마 하면서 이게 왜 또 undefined이냐고 아 하는 얘기를 언디파인. 진짜 엄청, 엄청 많이 들으실 거예요. undefined의 지옥에 한번 빠져 보시죠. 아 그쵸. 2015 년이 전성기였다니까. 아무튼 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